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이 단 1시간이라도 있었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혼자 조용히 앉아 내가 진짜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떠올리려 해도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즐거운 일이 무엇인지 떠올리려 해도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건강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뚜렷한 취미 활동이 없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심심하냐, 심심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쓰지 않으면 실제로 빠르게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취미 추천이 아닙니다. 어떤 취미가 여러분의 뇌를 젊게 유지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며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해주는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뇌를 지키는 취미의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취미에 대한 잘못된 상식 1가지를 바로잡아 드릴 겁니다.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 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쓸수록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우리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뇌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신경세포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슬이가 들었스, 돌라트러스, 이슬이가 들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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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들었스, 이슬이가 들었스, 이슬이가. 예전에는 뇌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는 완전히 다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820명을 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꾸준히 정신적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무려 58%더 느렸습니다. 58%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약을 쓰지 않고도 치매 발병 시기를 평균 4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 읽은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아는 분 이름이 혀 끝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나오지 않는다거나 장을 보러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포항에 사시는 권순애 씨, 64세이십니다. 자영업을 하시다가 3년 전 가게 문을 닫고 집에서 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오전 내내 텔레비전도 보고 참 좋았다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보러 갔다가 문 앞에 서서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딸 이름을 부르려다 잠깐 헷갈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깜짝 놀라 병원에 가보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뇌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당장 뭔가 시작하세요. 그 말이 그렇게 충격이었다고 하십니다. 뇌가 할 일이 없다. 색엔딩, 니에모, 그동안 바쁘게 사셨으니까 이제 쉬어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쉬는 게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활성화되는 뇌 회로인데요. 이 회로가 너무 오래, 너무 자주 활성화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잡생각이 많아지고 우울감이 생기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를 일상에서 느끼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멍하다, 허전하다, 이유 없이 불안하다는 그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느낌 요즘 자주 드시나요? 반대로 우리 모두가 무언가에 집중하여 몰입하는 순간 뇌는 전혀 다른 모드로 바뀝니다. 전두엽과 해마, 그리고 편도체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뇌를 젊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뇌에서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이 효과를 가장 잘 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냥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좋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뇌에 자극을 주는 효과가 취미마다 크게 다릅니다. 어떤 취미는 기분은 좋아지지만 뇌 건강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취미는 뇌를 완전히 깨워서 치매 예방까지 해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 400명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어떤 취미가 인지기능 보호에 가장 효과적인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효과가 가장 높은 취미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손과 뇌를 동시에 써야 하는 활동. 둘째, 사회적 연결이 포함된 활동. 셋째,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야 하는 활동. 우리에게 이 3가지가 겹칠수록 뇌 보호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키는 취미,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으로 만들고 기록하는 취미입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공예를 하거나, 손을 써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입니다. 왜 이게 효과적이냐고요? 손의 움직임은 뇌의 가장 넓은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뇌의 특정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쓰면 쓸수록 뇌의 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글쓰기는 그 효과가 매우 특별합니다. 단순히 키보드로 타이핑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뇌 활성화 효과가 훨씬 큽니다. 국립암센터 인지기능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손으로 글을 쓸 때는 뇌의 언어 영역, 운동 영역, 기억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기억에 훨씬 잘 남고 뇌 자극도 훨씬 강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씨, 66세 분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사신 지 2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우셔서 하루하루가 무척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딸의 권유로 일기 쓰기를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오늘 뭐 먹었고 날씨가 어땠다는 정도만 적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하게 되고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실제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무슨 특별한 거라도 하세요 하고 물어봤을 정도였습니다.
서영순 씨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딱하. 그냥 매일 일기 썼어요. 여러분, 일기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먹은 것, 오늘 본 꽃, 오늘 든 생각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손으로 쓰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매일 운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취미는 악기 연주나 노래입니다. 음악은 우리 뇌의 모든 영역을 한꺼번에 자극하는 유일한 활동입니다. 청각, 시각, 운동, 감정, 기억, 언어 영역이 모두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악기를 다루는 어르신들의 뇌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7.3년 더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기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저도 우리 모두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악기를 잘 연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 가장 큰 자극을 줍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실수하면서 다시 시도하는 그 과정이 뇌를 가장 강력하게 훈련시킵니다. 창원에 사시는 황정임 씨, 73세이십니다. 60대 중반부터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무기력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셨다고요. 그런데 친구분이 하모니카를 배워보자고 권해서 따라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조차 제대로 안 나서 웃음거리가 됐다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간단한 곡 하나를 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어르신 복지관에서 하모니카 소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연주도 연주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약보다 더 좋다고 하십니다. 악기가 정말 어려우시면 노래도 충분합니다. 집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따라 부르는 것,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래하는 것, 성가대나 합창단에서 함께 노래하는 것, 이 모든 활동이 뇌에 매우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특히 가사를 외워 부르는 것은 기억력 훈련에 특별히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배움을 지속하는 취미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성장인자라는 물질이 인지기능 저하를 직접적으로 막아줍니다. 질병관리청이 65세 이상 어르신일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배움이라고 해서 반드시 학교에 가거나 어려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운동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요리 방법을 새로 배우거나 텃밭에서 식물 키우는 법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제보다 한 가지라도 더 알게 됐다는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어차피 배워봤자 금방 잊어버려요. 저는 이미 너무 늙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잊어버리는 것 자체가 괜찮습니다. 한번 배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는 그 반복 과정이 오히려 뇌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보다 계속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취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손으로 만들고 기록하기, 음악과 노래, 그리고 배움을 지속하기. 이 세 가지가 뇌를 지키는 취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사람과 대화하는 취미입니다. 이걸 취미라고 부를 수 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 결과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혼자 하는 취미보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취미가 뇌 보호 효과가 평균 1.9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 뇌는 정말 바쁘게 돌아갑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적절한 반응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 중에 하루에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면서 혼자 지내다 보면 뇌의 사회적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취미를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 글을 쓰신다면 글쓰기 모임에 나가 서로 읽어주세요. 노래를 부르신다면 합창단에 가입하세요. 식물을 키우신다면 텃밭 동아리를 찾아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즐겁고 뇌에도 훨씬 좋습니다. 이제 우리 권순애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병원에서 충격을 받으신 권순애 씨. 그 이후 어떻게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60이 넘어서 뭘 새로 배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그런데 집 근처 복지관에서 도자기 공예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흙을 만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일단 가보셨습니다. 첫날은 흙이 손에 달라붙어서 짜증이 나셨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날은 만든 것이 찌그러져서 실망하셨고요. 그런데 세 번째 날, 처음으로 모양이 그럴싸한 작은 그릇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고요. 64살에요. 같은 반 분들과 서로 박수치고 칭찬하고 수업이 끝나고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그게 너무 좋아서 매주 기다려진다고 하십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직접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 자식들에게 선물하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딸이 엄마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하고 놀라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자주 있었던 깜빡거리는 증상이 많이 줄었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만들어 볼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권순애 씨가 선택한 도자기 공예는 손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진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도 취미를 고르실 때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볼까요? 뇌를 지키는 취미의 핵심은 손과 뇌를 동시에 쓰는 것,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갖출수록 뇌 건강 효과가 커집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 계속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하나 더 짚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취미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있는데요. 바로 좋아하는 일이면 뭐든 다 뇌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중요한 건 맞지만 뇌 자극이 거의 없는 취미가 있습니다. 어떤 취미냐고요? 텔레비전 보기입니다. 잠깐, 제가 텔레비전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뇌를 전혀 쓰지 않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청은 뇌에 거의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텔레비전만 보는 것은 기본 모드 네트워크를 너무 오래 유지시켜 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더라도 적극적으로 뇌를 참여시키세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내용을 글로 한 줄 써보세요.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감정에 대해 혼잣말로 이야기해 보세요. 뉴스를 보고 나서 내 생각이 어떤지 가족에게 말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뇌 자극이 훨씬 커집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까요? 취미를 시작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고요? 바로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막막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복지관에 전화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공공의 강대가 난마는 도강의 만은이며 동네 도서관에 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첫걸음이 됩니다. 글을 쓰기로 했다면 지금 당장 메모지 하나 꺼내 오늘 날짜 적고 오늘 먹은 점심 적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는 항상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 집안일, 직장 생활, 이 모든 것을 묵묵히 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가 됐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취미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계속할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의지력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취미를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즐거운 취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취미를 찾으면 우리에게 의지력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좀 재미있겠는데 하는 호기심으로 가볍게 시작하세요. 그 가벼운 호기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씨, 77세이십니다. 퇴직 후에 하도 심심하셔서 자식들이 걱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서예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붓글씨나 써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셨는데요. 붓을 잡고 먹물을 찍어 화선지 위에 글자를 쓰는 순간 뭔가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안 들리고 주변이 조용해지는 그 집중의 순간이 너무 좋으셨던 겁니다. 지금은 매주 2번 서예 교실에 나가시고 거기서 만난 분들과 친해져 생일도 챙기고 같이 식사도 하시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집에만 계셨는데 지금은 바깥 출입이 늘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가족들이 다들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혈압이 안정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뇌를 지키는 취미에는 3가지 핵심이 있었습니다. 첫째, 손으로 만들고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글쓰기, 일기쓰기, 공예, 그림. 이런 활동이 뇌의 가장 넓은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오늘 저녁 메모지 하나 꺼내서 오늘 하루를 적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 훈련 첫날이 됩니다. 둘째, 음악과 노래입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는 활동은 뇌의 모든 영역을 가장 광범위하게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관심 있는 악기 하나를 정해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셋째,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요리 레시피, 외국어 단어 하나, 식물의 이름, 무엇이든 좋습니다. 어제보다 한 가지라도 더 아는 것이
뇌에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이 모든 취미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효과가 1.9배 더 커집니다. 취미 모임을 찾아보세요.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어디에나 함께할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 동네 복지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셔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취미의 뇌 보호 효과는 시작한 시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80세에 악기를 시작해도 뇌 건강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70대에 일기를 시작한 분들의 인지 기능이 향상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취미를 갖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하고 자식 키우고 생존하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그 시절 고생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투자할 때가 됐습니다. 취미는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의학적 처방입니다. 손주들 얼굴 더 오래 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고 싶으세요? 병원에 자주 가는 일 없이 스스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취미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 씨, 63세이십니다. 2년 전만 해도 취미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구청에서 사진 찍기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호기심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빠져버리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곳곳을 카메라 들고 다니시면서 이 골목, 저 골목 사진을 찍으십니다. 사계절이 바뀌면서 같은 장소도 다르게 보인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딸에게 사진을 보내드리면 딸이 아빠 정말 잘 찍는다고 칭찬해 줄 때라고 하십니다. 그 칭찬 하나에 일주일이 행복하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취미의 힘입니다.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기쁨과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취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어떤 취미가 떠오르셨나요? 글쓰기인가요? 노래인가요? 아니면 공예나 사진이나 서예인가요? 머릿속에 떠오른 그것이 아마 여러분에게 맞는 취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도전해 보세요. 안 맞으면 바꾸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르도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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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도덤. 단합. 우리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극이 필요하다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그 첫 번째 자극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자극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파산, 파산, 좋아요와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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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로, 파산, 다시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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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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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son.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뇌를 지키는 취미의 세 가지 핵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취미들이 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신기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해마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 안쪽에 있는 작은 부위인데요. 모양이 바다의 해마와 비슷해서 해마라고 부릅니다. 이 해마가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치매가 걸리면 이 해마가 먼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치매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인 기억력 저하가 바로 이 해마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이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우리 뇌에서 이것을 신경발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새로운 뇌세포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도전적이고 자극적인 활동을 할 때 해마에서 새 세포가 태어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치매를 막으려면 해마를 지켜야 하고 해마를 지키려면 꾸준히 뇌에 자극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을 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즐거운 방법이 바로 취미 활동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1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한 그룹은 주 3회 이상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을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지내게 했습니다. 1년 후 두 그룹의 뇌 영상을 비교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 그룹의 해마 부피가 평균 2.1% 늘어났습니다. 반면 그냥 지낸 그룹은 해마 부피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뇌는 쓸수록 자랍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뇌가 무조건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뇌는 70대에도 80대에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손재주가 없어요. 글도 잘 못 쓰고 음치이고 배우는 것도 느려요. 그래도 효과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오히려 더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할 때 뇌가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근육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가벼운 무게를 드는 것보다 조금 무거운 무게를 들 때 근육이 더 강해지죠. 마찬가지로 뇌도 조금 어렵고 도전적인 일을 할 때 더 강하게 자극받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이미 익숙해서 뇌를 크게 쓸 필요가 없지만 못하는 사람은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뇌 자극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 못해도 괜찮습니다. 음치여도 노래를 부르세요. 손재주가 없어도 흙을 만지세요. 글을 잘 못 써도 일기를 쓰세요. 그 서툰 시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누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고, 누구는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시고, 누구는 부엌에서 쉬면서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더 당당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참아왔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고, 배우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뇌 건강에도 좋고,
마음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동에 사시는 유성철 씨, 73세이십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몇 해 전부터 허리와 무릎이 아파 예전만큼 일을 못하게 되셨습니다. 일을 못하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들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처음에는 버튼 누르는 것도 어려우셨다고요? 그런데 텃밭에 핀 꽃 사진을 찍어보니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을 사진으로 담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아들한테 사진을 보내면 아들이 아빠, 이거 정말 잘 찍었다고 하면서 친구들한테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 아직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취미에서 받는 선물은 뇌 건강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취감, 자존감, 소속감, 삶의 의미, 이 모든 것이 취미에서 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의 그 기쁨,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 때의 그 따뜻함,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실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행복감 자체가 또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행복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을 막아줍니다. 즉, 즐거운 취미 활동은 행복감을 통해 한 번, 뇌 자극을 통해 또 한 번, 이중으로 뇌를 보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그냥 탐색만 하세요. 복지관 홈페이지나 전단지 보기, 아니면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활동 영상 보기,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주에는 한 번만 직접 가보세요. 아보든 니티예 피, 이예 이티, 이예 이예 이이티, 체험 수업이든 구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셋째 주에는 그 활동을 일주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취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있는데요. 바로 주변 눈치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면 자식들이 뭐라 할까,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 하는 걱정이 드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 어르신이 꽃꽂이를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꽃꽂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작을 못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나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즐길 수 있는지 정해줄 수 없습니다. 꽃꽂이를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그림을 배우고 싶으면 배우면 됩니다. 체면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강은 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취미를 즐기는 어르신들을 보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시작함으로써 주변 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활기차게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취미를 선택할 때 비용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뇌 건강에 좋은 취미 중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글쓰기는 노트 한 권이면 됩니다. 도서관 독서는 완전 무료입니다. 공원 산책하면서 사진 찍는 것은 핸드폰만 있으면 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 프로그램은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집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은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비싼 기구를 사거나 고가의 수업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검소하게 사셔서 그런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더 안심하시고 시작해 보실 의욕을 내십니다. 취미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취미는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전시회에 출품하거나 대회에 나가야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즐기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잘했다는 느낌,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다는 기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씨, 75세이십니다. 예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못 그린다는 생각에 한 번도 시도를 못 하셨습니다. 그러다 72세가 되던 해 복지관에서 수채화 입문 수업이 있다기에 반신반의하며 가보셨습니다. 첫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기서는 잘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즐기는 게 목표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해방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3년째 수채화를 그리고 계신데 전시회 같은 건 나갈 생각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냥 색칠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요. 손주가 할머니 그림 이거 뭐예요? 하고 물으면 내가 오늘 산에 갔다 왔다고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꽃이 핀다고 하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뭔가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신호입니다. 그 느낌을 따라가세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미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취미를 즐기는 모습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집에서 무기력하게 계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반면 부모님이 취미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시고 즐거운 일이 생겼다고 전화하시면 자식들도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자식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손주들에게는 또 어떤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손주들은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도자기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거나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실 때 손주들이 얼마나 신기해하고 자랑스러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취미를 갖는다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을 기억해 봅시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취미 활동이 없는 분들은 치매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뇌를 지키는 취미의 핵심 3가지는 손으로 만들고 기록하기, 음악과 노래,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활동들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효과는 1.9배 더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번 주 안에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취미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투자입니다. 돈이 들지 않으면서 즐겁고 뇌를 지키고 가족에게도 좋고 삶에 의미를 줍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강 처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불씨가 활활 타올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고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취미를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으시죠? 주민센터에 가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안내문이 있습니다. 수채화, 서예, 요가, 노래교실, 사진 찍기, 스마트폰 활용법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한 달에 몇천 원 수준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마다 어르신 복지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통하는 이야기가 많고 빨리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는 처음 가시기가 쑥스러우시면 전화로 먼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혼자 계시거나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집에서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정말 좋은 교육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수채화 그리는 방법, 하모니카 연주법, 글쓰기 요령 등 무엇이든 영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혼자 보면서 따라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모임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역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책 읽기뿐만 아니라 독서 토론 모임, 장문 수업, 어르신 대상 컴퓨터 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쾌적해서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글을 쓰기에도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것을 목표로 잡지 마세요. 처음 3개월은 그냥 해보는 기간입니다. 처음 3개월은 잘 되면 계속하고 맞지 않으면 다른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취미는 평생 하나만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면서 진짜 나와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도 즐겁습니다. 원주에 사시는 나영옥 씨, 59세이십니다. 간병일을 오래 하셔서 항상 몸이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다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수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게 그냥 요리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웃고 집에서 매일 혼자 하던 요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완전히 다른 즐거움이 됐다고 합니다. 나영옥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은 수업이 있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 말씀에서 느껴지셨나요? 취미가 준 것은 요리 기술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하루였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바로 무언가를 기다릴 때입니다. 내일은 뭘 만들까? 다음 주에는 어떤 곡을 연습할까? 이 기대감이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생명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하루하루는 뇌를 서서히 잠들게 만듭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삶을 사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인 뇌 기능이 37% 더 좋게 유지된다는 결과였습니다. 37%입니다. 이 차이는 어떤 약을 쓰더라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그래서 취미가 필요한 겁니다. 매주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기고 매번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이 생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뇌에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주고 삶의 활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특히 효과를 보셨다는 취미 활동들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화단 가꾸기와 텃밭입니다. 흙을 만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흙 속에 있는 특정 미생물이 피부를 통해 들어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흙을 만지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분 하나를 두고 매일 물을 주고 성장하는 걸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취미가 됩니다. 둘째는 독서 모임입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것도 물론 좋지만 모임에서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것이
훨씬 더 뇌에 자극이 됩니다. 우리가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그 다양한 관점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확장됩니다. 우리의 논리적 사고와 언어 능력이 동시에 훈련됩니다.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독서 모임을 찾아보세요. 없으면 지인 두세 분과 작게 만들어도 됩니다. 셋째는 요리 탐구입니다. 이미 수십 년째 요리를 하셨겠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전통 음식의 역사를 공부하거나 평소에 안 써봤던 재료로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거나 요리하면서 양, 온도,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반복 작업이 아니라 뇌를 쓰는 창의적인 활동이 됩니다. 넷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은 엄밀히 말해 취미는 아니지만 취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 자체가 우리 뇌에서 강력한 보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보상 반응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며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현저히 느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활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새로운 자극이 있고 손이나 몸을 쓰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진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뇌를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관심사를 생각해 보시고 그 관심사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찾아보세요.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 씨, 74세이십니다. 평생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셨는데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니 요리할 이유가 별로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 동네 전통 음식 만들기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각자 고향 음식 레시피를 가져와서 함께 만들어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15명이 됐습니다. 정현숙 씨는 이 모임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지 상상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매달 모이는 날이 제일 기다려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이미 즐거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임을 통해 맺어진 인연들이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됐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오래된 인연을 깊게 만들고 혼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그 과정에서 뇌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리 마음은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취미란 것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뇌를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워주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취미는 건강한 노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평생 일하고 살다 보면 내가 사실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사실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나요? 무엇을 볼 때 마음이 두근거리나요? P1. 이 질문들에 바로 답이 나오시면 다행입니다. 이 질문들에 바로 답이 나오시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선뜻 답하지 못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사시느라 자신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취미는 이런 자기 발견의 여정이 되기도 합니다. 세폰, 많은 존, 미캉엔 느리아, 많은 존,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색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글을 쓰다 보면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지 놀라기도 합니다. 음악을 배우다 보면
리듬감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발견 하나하나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씨, 67세이십니다. 선생님으로 3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일에는 익숙하셨지만 사실 무언가를 배우는 건 학창시절 이후로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문득 배우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네, 내우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건지 그래서 찾아간 것이 하모니카 교실이었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안 나서 정말 힘드셨는데 그 과정에서 예전 학생들의 심정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고 하십니다. 잘 안 될 때의 그 답답함과 조금씩 되기 시작할 때의 그 기쁨을 몸소 느끼신 거죠. 이영희 씨는 이 경험이 선생님으로 지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배움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취미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차라고니만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취미가 주는 선물 중에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독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가 있는 분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만들고, 표현하는 그 시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장 풍요로운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42%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고립감은 치매만큼이나 뇌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이 고립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해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취미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무언가를 함께 만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립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씨, 63세이십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하셔서 평일 내내 혼자 계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붓으로 예쁜 글씨를 쓰는 것인데요. 처음에는 복지관 수업으로 시작하다가 지금은 온라인 카페 모임까지 만들어지셨습니다. 작품을 올리면 다른 회원들이 댓글로 응원해주고 서로 팁도 나누고 가끔은 만나서 전시회도 갑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캘리그래피를 하는 시간이 있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수원에 사시는 윤재호 씨는 서예를 시작하신 후 혈압이 안정됐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서예처럼 정밀하고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우리 몸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 신경은 이른바 휴식과 회복의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즉, 깊은 집중이 신체적 이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효과를 주는 취미들이 있습니다. 서예, 명상, 요가, 수채화, 퍼즐 맞추기, 뜨개질, 독서 같은 활동들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취미들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취미 활동이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체면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남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어리석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주변에서 나이 드셔서도 새로운 것을 열심히 배우시는 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대부분 멋있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우리 모두 배우는 사람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취미를 열심히 즐기시는 모습은 주변 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존경받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취미를 즐기시는 그 모습이 손주들에게도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지금 여러분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가 해보고 싶은 것 3가지를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모니카 소리를 내보고 싶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글로 써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중에서 지금 당장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보세요. 그것을 오늘 아니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딱 한 번만 시작해보세요. 이 한 번이 여러분의 뇌에 보내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뇌는 이 신호를 받고 이제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영자 씨, 69세이십니다. 손목 관절염이 있으셔서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이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취미를 시작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에 힌트를 얻어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이른바 자서전 이야기 나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르, 젊은 시절 이야기, 어려웠던 시절, 어떻게 버텼는지, 첫사랑 이야기, 자식들 키우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나누는 겁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우셨는데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니 다들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웃고 감동받고 본인들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활동이 지금은 한영자 씨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관심 있게 들어준다는 것, 내가 살아온 세월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세상의 이야기들을 알게 되어 시야가 넓어졌다고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제약이 있어도 취미를 시작할 방법은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 어려우셔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습니다. 손이 떨리셔도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셔도 귀로 즐기는 취미가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1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신다면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능숙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신다면 1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자리에 계실 겁니다. 어떤 모습이 더 좋으신가요?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 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후에도 취미를 시작한 분들 중 87%가 1년 이내에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87%입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효과를 보셨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취미를 시작해도 효과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단,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꾸준히 한다는 것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즐거운 취미라면 꾸준히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빠지면 허전해서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즐거운 것을 찾는 것에 집중하세요. 즐거움이 없으면 꾸준함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쓸수록 자랍니다. 취미 활동이 없으면 치매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뇌를 지키는 취미의 핵심은 손으로 만들고 기록하기, 음악과 노래, 새로운 것 배우기의 세 가지입니다. 이 활동들을 사람들과 함께하면 효과가 1.9배 커집니다. 신체적 제약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취미는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1년 후를 바꿉니다. 65세 이후 시작해도 87%가 인지기능 개선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영상을 보신 것 자체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다음 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시작하고 싶은 취미가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한 취미의 과학적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실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지 예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뇌은행에 저축된 예금 같은 겁니다. 평소에 다양한 활동으로 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뇌의 인지 예비력이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예비력이 나중에 뇌가 손상을 입었을 때 그것을 보완하고 버텨내는 힘이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 취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뇌 건강을 위한 저축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부터 많이 배우고 활동적으로 살아온 분들이 같은 뇌 손상을 입어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인지 예비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60대, 70대의 취미를 시작해도 늦지 않은 걸까요? 네, 당연히 늦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지 예비력은 어떤 나이에서도 쌓을 수 있습니다. 65세에 시작해도, 70세에 시작해도, 75세에 시작해도 뇌는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고 예비력을 쌓아 나갑니다. 물론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습니다만 늦었다고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장기영 씨, 66세이십니다. 간 수치가 높아 건강이 걱정되신 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술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라고 하셨는데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습니다. 그러다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깎고 만드는 작업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혹시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간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장기영 씨가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그게 약이 됐나 봐요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미는 직접적인 건강 지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입의 상태에 있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늘어납니다. 우리 몸의 이 변화가 혈압, 혈당, 간 수치 등 다양한 건강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취미 하나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시죠? 뇌 건강, 정신 건강, 신체 건강, 사회적 연결, 자존감, 삶의 의미까지 취미 하나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취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취미를 고를 때 막막하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어릴 때 무엇을 좋아했나요? 젊었을 때 바빠서 못했지만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나요? 그 오래된 꿈을 지금 펼쳐보세요. 네. 두 번째 질문. 요즘 어떤 것을 볼 때 눈이 가나요? 텔레비전에서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저절로 따라하게 되신다면 음악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저거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요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무언가를 하다 보니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 있었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 본능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이 겹치는 곳에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취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방향으로 시작해 보세요. 제주에 사시는 백정자 씨, 76세이십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하셨지만 직접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녀가 할머니, 노래 잘하시는데 왜 노래 교실 안 가세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처음으로 동네 노래 교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첫날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다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다들 박수를 쳐줬고 선생님이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하셨을 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노래 교실에서 반장까지 하고 계십니다. 목포에 사시는 문정순 씨, 75세이십니다. 예전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는데 나이 드니까 함께 갈 친구도 줄어들고 혼자 가기는 쑥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내보로 대고로에서 혼자 가기는도 내보로 대골에서 내보로 대골에서 내보로 대골에서 내보로 대골에서 그러다 복지관 합창단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노래방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고 하십니다. 여러 사람과 목소리를 맞춰가는 그 과정이 신기하고 즐겁다고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너무 오랫동안 나보다 남을, 지금보다 미래를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즐거우면 내일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오늘 배운 것이 내 뇌를 지켜 더 오랫동안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 있게 해줍니다. 우리 함께 약속 하나 해볼까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딱 한 달만 한 가지 취미를 시작해보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해보세요.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한 달 후 분명히 좋은 변화를 느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고 즐거워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아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취미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 몸이 이곳저곳 아프다 보니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요. 이런 우리 주변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취미 활동과 신체 건강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취미를 못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취미 활동이 몸의 통증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관절염이 있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한 그룹에서 통증 인식이 평균 29%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증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취미 활동이 뇌의 통증 처리 방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면 뇌는 통증 신호보다 그 활동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통증이라도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병원에서 주사를 맞을 때 다른 곳을 보거나 이야기를 하면 덜 아프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취미가 이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무릎이 아프셔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취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수채화, 독서, 글쓰기, 촌트, 뜨개질,
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 악기 연주, 요리, 화분 가꾸기, 이 모든 것이 앉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침침하시다면 오디오북을 들으며 사색하거나 귀로 즐기는 음악 감상, 라디오 듣기도 훌륭한 취미입니다. 손이 불편하시다면 말하는 취미, 자서전 이야기, 나누기, 합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몸의 어떤 부분이 불편하더라도 그 부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취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과정 자체도 이미 뇌활동이 됩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68세이십니다. 위장 질환이 있으셔서 오래 서 있거나 체력을 많이 쓰는 활동은 힘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몸으로 무슨 취미를 하겠냐 싶으셨는데 복지관 상담사분이 종이접기 모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쉬운 것을 해서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면서 손을 움직이는 게 너무 좋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복잡한 꽃 모양, 학 모양도 접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손주들 생일마다 직접 접은 종이접기로 장식을 만들어 선물한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이거 진짜로 만들었어요.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는 그 표정이 너무 사랑스럽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할 수 있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취미의 마법입니다. 시작 전에는 모릅니다. 시작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건강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건강연구소의 연구 결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취미 활동이 없으면 치매 위험이 2.3배 높아진다는 그 숫자를 기억하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반대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면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것,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민닌 많은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이 시작하고 싶은 취미 또는 이미 하고 계신 취미를 나눠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